자, 그냥 이런 말씀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자, 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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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이제 합기 합토 그 듣는데 예. 합하고 기하고는 합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 합. 그냥 합은 이제 일단은 합한다는 합한다. 기하고는 예. 좋다는 뜻입니다.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딱 뭔가 하나로 뭐 좋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청간합인데 예. 이건 어떤 때 이용됩니까? 그 제가 지금 55, 그 바로 앞쪽 하거든요. 아, 예, 예. 지금 바로 앞쪽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예. 50, 예. 예. 거기 55쪽입니까? 아, 한쪽 54, 그럼 그 책에는 54, 예. 맞아, 예. 아, 그 한쪽 다음입니다. 한쪽 다음. 죄송합니다. 그 책의 내용이 그렇게 있어요. 예, 예, 맞아요. 아,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죠. 야, 예. 그, 이제 합영 총파에는 지금 오늘 시간에 들어갈지 다음 시간에 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지금 내용은 이제 상생상공론에서는 사실상은 이제 요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요거 이제 넘어가면은 이 상생상공론이 이제 더 이상 제가 다른 데서는 계속 나옵니다. 나오긴 하지만은 더 이상 기초과정의 상생상공론은 이제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여기 오행의 여러 종류 및 속성 일람표 하면서 뭐 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제일 위에 이제 목화토금수로 돼 있죠. 오행 목화토금수로 돼 있는데 그 아까 오행의 상생상극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지금 목화토금수 오행 밑으로 쫙 나열돼 있죠. 쫙 있잖아요. 뭐 목은 물질로서는 나무고 음양오행으로서는 양과 음을 뜻하고 그 밑에서는 수리는 일과 이를 뜻하고 밑으로는 천간은 갑과 을이고 지지는 인묘고 이렇게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그러니 그 목이라는 아까 제가 그 5가지 자연현상을 우리가 기호로 목화토금수로 만들어 놨는데 그것들을 목생화한다는 것은 여기 밑에 있는 목이라는 카테고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화를 생해 주지 않습니까? 목생화. 그렇다면 화는 또 토를 생해죠. 그런데 그 목이라는 카테고리 속에 이런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 밑에 천간에 갑과 을이라는, 목 밑에는 갑과 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 갑과 을은 결국은 목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앞에 있는 거, 그 음양으로서는 앞에 나무 물질로, 목 밑에 물질로서는 나무 해놨고, 그 밑에는 양으로 표시되어 있고, 플러스로, 그 옆에는 음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결국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목 밑에 천간에는 갑과 을은 결국 목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갑목은 양의 목이라는 거죠. 을목은 음의 음이라는 얘기고. 그래 이것들이 갑과 을목도 결국은 병정화를 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이 5개의 이 물질들이 서로 상생상극을 하지만은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이 집합되어 있다. 집합되어 있는 게 그 오행의 기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합니다. 자, 목이란, 그죠? 목이란 천간의 기운으로서는 갑과 을을 뜻하고, 그죠? 그래서 갑은 앞에 양의 목이고, 을은 음의 목을 뜻한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지지는 내가 인과 묘라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 인은 양의 목이고, 묘는 음의 목을 뜻한다. 그럼 화는 당연히 똑같죠. 병정화죠, 천간에는. 그 병화는 양화고 정화는 음화라는 얘기입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이제 사오가 되어 있습니다. 사오. 그래서 사오도 화죠. 그래서 사화는 양화에 속하고 오화는 음화에 속하다 이런 얘기죠. 그건 토도 금도 수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기서 토는 진술충미라고 되어 있는데 천간에는 무기토죠. 그래 무토는 양토고 기토는 음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지에는 진술충미고 지지는 4개죠. 각 계절마다
그 환절기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 환절기를 각각이 토라고 했으니까 그 네 개 토, 진과 술은 양에 속하고, 그죠? 축과 미는 음토에 속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분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는 실질적으로 지난까지 다 이미 다 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제 오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음. 그죠? 오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 잠깐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오음에 목 밑에는 뭐 있습니까? 기역과 키역 이렇게 되어 있죠. 화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토는 이거 잘 안 나와. 이렇게 되어 있고, 금은 이렇게 되어 있고, 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오음이라 해서 이렇게 이제 이 자음으로 이렇게 목에는 우리 소리거리, 요거는 기역과 키역은 이 소리를 내면 목에 기운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소리거리도 오행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세종대왕 해례본에 그래 등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이 근거한 내용이고. 자, 이래서 그러면 화는 니은과 디귿과 티귿과 리을이 이제 니은 이 화의 오행에 속한다는 거죠. 이 자음을 통해서 이건 이제 이름을 짓는 데 쓰여진다는 겁니다. 이름을 짓는데.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독학으로 공부하신 분들을 보면 토와 수가 바뀌어 공부를 하셔서 인터넷에서 보면 토에 이응과 히읗이 돼 있고 수에 이게 있어요. 이게 미음 비읍 표현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거는 근거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근거됐냐면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래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리를 내보면 내가 지난번에 근거 하나 들었죠. 내 복사해가 하나씩 들었죠. 그거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리 내보면은 이 토와 이 수의 소리를 해보면 알아요. 그 우리 구강 속에서의 오행도 알아야 되겠죠. 어떤 게 목인지, 어떤 게 수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구강 속에서의 수는 뭡니까? 저 어두운 곳이잖아, 수가. 처음 시작되기 이전이잖아요. 저 안에서 끌어 나오는 소리거든, 수가. 토는 뭡니까? 토는 가에서 가두어지는 소리예요. 토가 화에서 저 나가지 못하게끔 가두어지는 소리거든. 미음, 입을 다물어지나. 비읍, 피읍, 다물. 근데 이게 수하고는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도. 우리 오행의 특징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고. 이 근거는 이미 우리 한글을 만드신 분께서 그 당시 학자들이 이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책에는 이미 그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명리학자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해서 확고히 이제 이게 맞다라고 확고히 이제 앞으로는 이제 바뀌어 나가겠죠. 또 이렇게 쓰시는 분들 계세요. 교수님들도 이렇게 쓰시는 분 계시는데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디에 쓰여지냐는 거죠. 이름을 하는 데 쓰여진다. 아까 우리 선생님 그러면 화가 없으면 왜 안 하고, 그죠? 그럼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개운론적인 그런 측면에서 그러하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이름을 이렇게 화가 없다. 그러면 화가 없으면 이런 자음의 글자들로 이름을 지어라 이런 거예요.
화가 부족. 이 잠을 해서 지어라. 이해 되시죠? 수가 없다. 수가 없다라고 아니고 수가 필요하다. 수가 꼭 필요한데 내 명예 수가 꼭 필요한데 수가 없거나 약하더라 할 때 이제 이 수를 가지고 그지?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이름 짓는 데 쓰여진다 말이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이 수오행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밑에 목은 목 밑에는 38이고 화 밑에는 27이고 토 밑에는 5와 10이고 금 밑에는 4, 9, 수는 1, 6 이래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은 우리가 그 명리학의 이 가장 그 근원이 되는 그 이제 하도와 낙서라는 이제 아주 고서의 그 주역의 그 근원지입니다. 주역의 근원지이기도 하지만은 그 하도와 낙서라는 책이 뭐냐면 하도라는 이 그림은 상생도를 이야기하는 상생의 그림을 만들어 놓은 거고 점으로서 낙서라는 상극도예요. 이게 뭐 수는 1, 6이라고 되어 있죠. 저거는 이제 어떻게 그림이 되어 있나? 수는 점을 하나 딱 찍어 놓고 점 1과 6이라. 수는 1, 화는 2, 목은 3이죠. 그러면 이 금은 목이 반대니까 4죠. 토는 5개, 5. 그죠? 이래놨어. 그럼 수는 1과 6이라 했거든요. 1, 6 수는 안 됐습니까? 그럼 1하고 5하고 중간에 더하니까 6개라. 6개. 또 2와 5를 더하니까 7개. 그죠? 3과 5는 또 8개. 이 그림이 4는 또 4, 9는 금. 그래서 5와 이 또 10개. 5와 10은 토의 수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 상생도. 상극도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수극토가 이제 수극화. 그러면 또 화는 뭐가 그거 합니까? 이 화는 그죠? 이제 그럼 상극도는 이 수극화, 토가 헷갈리노 내가. 잘못됐습니다. 아니다. 내가 헷갈린다. 거꾸로 가잖아. 수에서 화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하지. 화극금으로 가지. 그래? 화극금. 금은 금극목으로 가죠. 그리고 거꾸로 목은 또 이 토를 극하고 토는 다시 수를 극하고 이래 이제 상극도가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상극도. 그래서 하도는 상생도, 낙서는 상극도.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근원지다 해도 도서죠, 도서.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주역의 가장 근원지입니다. 지금 역학의 가장 근원지요. 이 그림을 보고 오행의 상생 상극을 만들었다. 그럼 결국은 여기에 끝자를 따서 도서관이라고 해요. 지금의 도서관에서 여기서 나보다. 그럼 이게 도서관이라는 게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세상 문명의 발상지 근원지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 도서관을 여기서 근원이 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방위로는 또 어떻습니까? 방위로는 목은 이미 그 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봄이고. 그러면 봄이 아니라 계절적으로는 봄이지만은 이 동쪽이죠. 방위로는 동쪽. 그죠? 그다음에 이 따뜻한 남쪽 나라. 화는 남쪽이 되겠고. 그다음 이제 그러면 이제 서쪽. 그죠? 이렇게 이제 이 방위까지 다 돼 있다. 자, 그 밑에 오상은 목은 인이고
화는 예를 뜻하고 토는 신을 뜻하고 금은 의를 뜻하고 수는 지를 뜻하는데 이제 인형이 뭐냐면 자 과거에는 일간 하나만 놓고 보고도 만약에 목일간이면은 목이 참 사람이 의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 의심을 이제 이 근본으로 한다. 목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함을 이제 뜻한다. 그런데 목의 기운이 지나치게 가면 목의 기운이 적절하면 목은 막 시작하고 굉장히 이 앞서 나가려 하고 막 이래 하지만서도 굉장히 이 척은지심이 있으면서 어질다 근본은 그런 것을 갖고 있다. 화는 예죠 예. 화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가볍죠. 물은 굉장히 무겁고 가볍죠. 화는 불이 어떻습니까? 계속 날아가죠. 그죠? 계속 날아가는. 만약에 화에 이 불에 안에 음이 없다면 불은 날아가 버립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촛불을 하나 보든지 장작불을 거석에 있을 때 보면 안에 까만 게 보여요. 안에 까만 게. 수가 까만색이죠. 검은색이에요. 그래 수로 음으로서 잡아주기 때문에 불이 안 퍼져가 안 날아가고 그 모양을 형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화를 음으로서 잡아주기 때문에 그 이치입니다. 안 그러면 만약에 그 음이 없다면 불은 후공으로 날아가 버리죠. 예, 그래서 그만큼 화에 대한 성향, 성품은 어떻게 굉장히 펄럭하겠죠. 화기가 좀 중중한 사람들은 굉장히 성질도 잘 냅니다. 버럭합니다. 버럭하는 거 이제 이게 화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버럭하면서도 또 금방 꺼져. 이 불의 특성이잖아요. 그래 사람이 이 성향들이 그렇다는 거죠. 화기가 강한 사람들. 그렇지만서도 화는 뭘 예를 중시한다는 거죠. 예의. 지금 그 예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예를 중시한다.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지대로 수그러져요. 자기가 또 뭐 잘했는지 잘못을 또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예의를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토는 신이에요, 신. 믿음을 중시하는 거죠. 토가 한 건 또 뭡니까? 토의 성향은 여기 음과 양과 음을 중재한다. 그죠? 교류하게 하고 소통하게 하고 중재하게도 하고 양의 것을 보완하고 음의 것을 이래. 그래서 토를 굉장히 토는 믿음을 중시한다. 신뢰. 그래서 우리 뭐 여러 단체에서 어떤 모임을 하고 이러면 총무를 해야 될 사람이 바로 토의. 그걸 이쪽 저쪽을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 이제 총무할 사람 없으면 전부 다 그 청년들이 물어가 전부 우리 앱에다가 사주 떼어갖고 총무 시키면 됩니다. 토. 그죠? 토한테 시키면 되겠죠. 굉장히 이 믿음을 중시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금은 어떻습니까? 금이란 것은 굉장히 딱딱하고 차갑고 칼 같고 이 전부 그러죠. 금에 이 정리정돈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깔끔하게. 그렇지만은 이 냉철하고 이렇지만서도 굉장히 의리를 중시한다. 이 사람들 끈끈한 의리. 그죠? 내가 칼같이 만날 사람 만나고 잘라낼 사람 잘라내고 이러하지만 이와 같이 잘 이제 인연이 돼서 맺어진다면은 그 사람과는 의리가 중요하죠. 굉장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이 금일간자들은 의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는 지혜를 뜻한다. 수는 이제 겨울이기다 하고 이게 이제 다 목에 대해서 쭉 연계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연계해서 수는 지혜, 생각, 수다자는 어떻습니까? 생각이 많다. 왜? 수는 또 어둡다. 또 하루에서는 어떻습니까? 밤이다. 그죠? 그 밤이고 어두우니까 그 시간대에 공부들 많이 하잖아요. 되죠? 그래 생각도 많이 조용하게 생각하고 한다. 그래서 지혜를 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당히 수일간자들이 보면 주로 이 공부 관련해서 이제 많이 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 상생상공론에서 또 이제 뭐 수나 인생이나 이제 이게 또 연관돼야 되니까. 여하튼 오행이 이렇게 이제 배분되어 있더라.
절기로는 보면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죠? 목은 봄이고 한겨울과 이 한여름이니까 이 음양이 대표적인 거잖아. 수는 음의 대표적인 것이고 화는 양의 대표적인 것이잖아요. 그죠? 이 대표적인 것에서 갔다 왔다 눈 뜨면 화고 눈 감으면 그렇죠. 살았으면 화고 죽었으면 여기고 그 과정인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오시 아침, 낮, 한낮, 저녁, 밤 그 밑에 뭐 또 오색이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오색은 다 연계해서 이걸 다 암기를 하셔야 되니까 당연히 오색은 목은 어떤 색일까요? 우리 기초 하시는 분들 기초생들 목은 봄이니까 그죠? 온 천지 세상이 어떻게 했어요? 봄에 세상이 파랗게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봄에 청록색이다 목은. 그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기가 약하다. 그러면 청록색의 옷을 입어라. 뭐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안 합니까? 그와 연계해서 색까지 이제 그다음 화는 불이니까 뜨거우니까 당연히 밝은 색, 빨강을 뜻하죠. 색깔적. 그다음 톤은 황색이고 검은 흰색이고 술은 검정색이죠. 어둡고 안 보인다. 이렇게 해서 쭉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하면 요 밑에 이제 오장이라고 나옵니다. 오장, 육부가 나오죠. 그 대표적으로 이제 목의 기운에 상처를 입게 되면 간담의 기운이 영향을 주게 되고 이겁니다. 그 다음에 화는 심장과 소장이다. 화에 이상이 있으면 심장과 소장에 이상이 있고 토는 비장과 비장. 토기가 지나치게 허약하면 비위의 기운이 약하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금은 폐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금에 이제 밑에 폐장, 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건골, 사지, 뼈 이제 이런 거죠. 그 호흡기 질환 폐니까. 그러한 질환에 상당히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여기 이제 그 12지지와 띠 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까지. 그래 자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죠? 여기 이제 자 조금 이해하셔야 될 게 뭐가 한 가지만 더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기초 시간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자, 요 시간은 아시죠? 이제 이미 자시, 축시 뭐 이제 시간대는 아실 테고 여기 이제 이 자시에 보면 자시는 11시 30분부터 그죠? 그다음에 1시 30분까지 그죠? 그럼 요게 자시 그죠? 자시. 그럼 자시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12시 30분이 이 자시 기점이죠. 그죠? 기점이다. 그러면 여기 넘어가면 이제 오늘이 만약에 20 아니고 오늘이 14일입니까? 14일 여기 13일 그죠? 13일 내가 12시 반 이후 자시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어제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미 아침에 돼 갖고 오늘 아침에 우리 아침물 한 8시경에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연락을 받았어. 그죠? 그러면 오늘이잖아, 오늘. 그런데 시를 보니까 그냥 자시 이러면 병원에서는 자시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몇 시에 태어났나 보고 12시 반 이후가 되면 오늘이잖아. 오늘은 시작한 첫 시간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아침 조자라서 조자시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지나왔어. 오늘 밤에, 그죠? 오늘 밤에 12시 30분 이전에, 오늘 밤, 그러면 여기가 14일, 아직 15일이 안 됐죠, 그죠?
태어났어. 근데 15일 날 아침에 보니까 어제 12시쯤 났어. 12시쯤에. 그러면 이것도 자시잖아요. 자시잖아요. 그러면은 왜입니까? 15일 날이잖아, 이미 여기는. 이미 여기는 15일 날이지만은 15일 날 알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전날이잖아요. 그 전날 밤이잖아. 그리고 그거는 야자라고 합니다. 야자시. 그래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는 2시간 단위로 자로 그냥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은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앱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오니까 제가 이걸 야자와 조자를 이제 아시라는 얘기죠. 이렇게 구분한다. 이렇게 기준점을 두고. 그래서 과거에 지금 우리가 보면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뭐 자시 이래 하시는 분도 계셔요. 공부 좀 하신 분들이. 그런데 한 12시경에 태어났어. 예를 들자면. 그러면 뭐 12시 한 10분쯤 태어났다. 예를 들자면 12시 10분에 태어났으면 오늘이잖아요. 옛날 시간으로 하면. 그럼 오늘 12, 그렇죠. 오늘 그러니까 14일 12시 10분 이란다고. 그럼 14일 자시라는 거죠. 그 14일 자시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건 14일 자시가 아니고 13일, 그죠? 13일 야자가 되는 거죠. 야자. 그러니까 날짜는 그렇죠. 12시를 넘으시니까 다음 날로 보지만은 그렇죠. 사주에서는 자시를 기준하니까 그 앞전 날을 봐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 야자가 되는 거죠. 그 전날 야자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기준점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기준점은 그렇죠. 사실상은 날짜는 하루 지났지만은 그렇죠. 사주는 그 자시 전날. 기준은 그렇죠. 그 전날이네. 예, 전날 야자 밤이니까 그죠? 전날. 전날 밤. 요거는 아침 조자를 써서 야, 그죠? 고래 기준만 하면 넣으면 날짜가 바뀌면은 그렇죠. 날짜가 바뀌지. 시기, 날, 뭐, 달, 월 같은 예. 날짜를 그 날이 바뀌기 시작이고 그렇죠. 그 전날을 봐야 돼. 예. 그럼 볼수 있잖아요. 그래 거기 보면 그 전날 조자시로 또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네. 그 시간대를 정확히. 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시간은 넘었으면은 그 전날 그 당일 날짜가 봐야지 그 전날을 본다는 건 맞잖아요. 그 다음 날의 자시를 봐야 되는 것이지 그 전날 자시를 본다는 것은 아니지. 그 전날 자시를 본다는 당일날 자시는 이 조자시라는 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전날은 11시 반에서 12시 29분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같은 자시거든. 같은 자시일 때 그런데 당일날 자시는 아침 조자를 써서 조자시라고 하고 그 전날 이때 태어났다면 밤에 전날 밤이니까 날짜는 날짜 들어간다 이런 얘기네. 그렇죠. 날짜 만약에 자 오늘을 기준으로 한다면 오늘 태어났어. 오늘 알았어. 태어난 게 아니라 오늘 알았어. 근데 12시 10분에 태어났어. 그럼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14일이지만 13일 날 야자시라는 얘기죠. 야자시 기준에 야자시 조자시가 구분되어 있는 데는 12시 반으로 해서 야자시로 속해져 있고 12시가 우리 지금 시간에 의해 돼서 12시가 기준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당일 넘어가요. 그러잖아요. 보통 앱에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1시 47분 이러면은 날짜가 하루를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제 넘어가는 경우는 그냥 자시로 때리는 거야. 그 야와 조를 구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가장 중요한 인간 인생은 태어난 날이 중요하다면 그 날을 결정하는데 저 날짜가 12시 10분이라 하면 그 다음 날인데 예. 다음 날인데 예. 그럼 다음 날로 생일을 봐야 되는지 그 전날 생일을 봐야지 이게 중요하다. 그게 이제 이 기준이라니까. 그러니까 12시 10분 가면 그 전날 그래 야와 조의 구분이 있어 지금요. 전날 그래 그걸 해야 된다니까. 전날 근데 본다. 그렇죠. 사주에서는 전날 본다. 그렇죠. 그 이 30분의 개입이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전부 2시간 단위에 30분 안 달아붙였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점이 그리니치 천문대죠.
거기서부터 이 동경, 서경 구분하는데 동경 일본 기준이에요. 일본 기준. 동경점이 그 우리나라 기준점하고 거기 시간적으로 약 30분 정도 개입이 나요. 그게 그 차이. 그래 우리나라 기준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개입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혼선이 오게 되는 거고. 그래 실질적으로 따지자면 우리는 12시 반이 하루가 바뀌는 기점이다. 반은 12시 반은 전화로 봐야 된다. 그렇죠. 이제는 그래. 후는 지금 우리 12시로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그 우리 이제 명약을 하니까, 역학을 하니까, 요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이 상생상극론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부터는 아까 우리 저기 선생님, 갑과 기는 합은 종기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시간부터 그거 하도록 하고, 잠깐 좀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